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바라 목덕바입니다. 11월 6일 어제 오후에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바로 금융지원 확대 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이죠. 금융지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느낌이 딱 오고 있죠. 지금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1월 24일을 기준으로 다시 지금의 3% 수준에서 최소 0.5% 더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대출금리는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휘청거릴 정도로 연말로 갈수록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지금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단 3%대가 모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렸죠. 대체로 시중은행 금리는 5%에서 6% 선까지 치고 나오는 상당한 이자 부담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땡긴 사람들이나 B2, 빚을 내서 투자에 올인한 분들은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을 정도죠. 월급의 절반 이상을 매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이자를 감당하기에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죠.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 정도,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정도 오르기만 해도 전체 가계가 감당해야 할 대출 이자는 대략 3조 원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지금처럼 한국은행이 빅스텝 0.5%씩 올리기 시작하면 3조 원의 2배, 그러니까 6조까지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작년 8월부터 한국은행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금리 수준은 2.5% 정도까지 올라서게 됐죠. 이로 인한 전체 가계 대출 이자 부담액은 33조로 늘어나게 되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그냥 마침표로 끝나면 좋은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쉼표와 쉼표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미국 기준금리를 쫓아가야 하는 추세여서 금리를 방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운동화끈 질끈 매고 뛰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11월 24일에 있게 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선 빅스텝 0.5% 올릴 거라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죠. 이렇게 되면 다시 전체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6조 원가량이 더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새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대출을 일으킨 사람들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허리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중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율을 깨버리고 단독으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최상단은 이미 7%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이자율이 시한폭탄일 수밖에 없죠. 대략 5에서 7%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다시 한번 한국은행이 0.5% 정도의 빅스텝을 밟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상단은 8%, 그리고 신용대출은 9%까지 육박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금리는 곧바로 부동산 경기를 강타, 지금 대세 하락장이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서울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인천의 집값은 거의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률은 한국부동산원이 시세를 조사한 이래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마이너스 3.18%. 이게 지표 자체의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누적 하락폭의 새로운 기록 경신을 한 게 더 문제죠. 탈서울 수요가 가장 많이 몰려서 비교적 젊은 층이 새 집으로 진입하기 위한 대출을 많이 일으켰던 곳인데요. 근데 이렇게 집값이 뚜렷한 하향세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연 이자 부담과 동시에 신축 아파트마저도 경쟁력을 잃고 자산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니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게 아니라 두 마리 호랑이에게 쫓기는 격이죠. 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 특히 송도는 인천의 대표적인 신축 아파트의 성지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1년 사이에 5억 정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런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천에서 서울 접근성이 좋고 가성비도 훌륭해서 뜨거운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검단은 지금까지 인천의 집값 하락장에 비해서 잘 견뎌왔던 모습이었는데 역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고요. 아마도 검단은 워낙에 많은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까지 인천 전체 입주 물량의 45%에 달하는 물량이 쏟아지게 되죠. 가뜩이나 인천 집값이 떨어지면서 수요도 달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단이라는 가성비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은 주로 가장 주도적인 대장단지들이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음마 아파트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재건축 승인이 떨어지는
호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19억 선에 거래되면서 마지노선 20억 선이 뚫리게 됐습니다. 작년 26억대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6억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거래가가 나와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죠. 몇 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공시가가 폭등을 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게 팩트인데 워낙에 공시가 기준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집값은 떨어지는 바람에 이젠 실거래가가 공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어요. 잠실 엘스 공시가가 19억 8천 수준인데 실거래가는 19억 5천을 찍었고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공시가도 5억 2,400만 원 선인데 실거래가는 5억 500 수준을 찍었습니다. 지방은 대구가 수성구 범어 이편한 세상 공시가 6억 4천 수준인데 실거래가가 5억 9천에 형성이 됐죠. 이렇게 금리 영향으로 집값이 떨어지니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공시가 하향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난리가 난 이유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 때문입니다. 이건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중심축이 되는 요소를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제 금융지원 확대 회의가 오후에 있게 됐고요. 결국 대반전이 일어났죠. 바로 변동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3% 금리죠. 이전에 이게 시행이 됐었는데 신청 자격을 3억 원대로 제한을 하는 바람에 별 의미가 없었죠. 근데 오늘 11월 7일부터는 자격 요건을 3억에서 6억으로 2배가량 상향해 주게 됩니다. 부부 합산소득 1억 이하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9억까지 추가로 완화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북권 같은 경우 주택 평균 가격이 7억 5천 선이라서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일단 대출을 일으킨 분들이나 이후 대출을 땡겨오실 분들이라면 충분히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서서히 부동산 부양책이 나온다는 전조현상이라 볼 수 있죠. 지금 전체 부동산 하향세가 자칫 국가의 자산가치 기저를 흔들 수 있는 부동산 위기로도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금융에서의 이런 움직임은 향후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리는 움직임으로 확대가 될 건 분명해 보이고요. 아무튼 아직까지 내 집으로 진입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집값이 내년 상반기까지 떨어지고 동시에 규제가 완화되고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금융 부분에서도 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락세는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안 요소이지만 집을 앞으로 가질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판도가 열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출에서의 변화 잘 체크하시고요. 앞으로 부동산 부양책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점 잘 파악하셔서 기회를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대출 부분에서 정말 경악할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나라가 이자 부담을 걱정해주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건 곧 부동산 부양책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 오늘부터 안심전환대출 6억까지 적용이 되고요. 내년에는 9억까지 범위를 확대할 겁니다. 집값 하향세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골든타임을 잘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